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주화보TV입니다. 오늘부터 미국 지수 ETF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많이 어려워지고 어떤 변동성이 커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지수 ETF 투자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잘 알고 해야 됩니다. 이 또한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그 첫 시간이기 때문에 미국 지수 ETF는 어디에 쓰는지, 그리고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으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함께 화이팅 하시죠. 첫 번째는요, 미국 지수 ETF를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지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지수 흐름에 직접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 이 헤지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내가 메인 종목은 현물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내 자산의 거의 80%, 70% 거의 메인은 테슬라와 같은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해놨는데 최근 주가 지수 조정이 이제 영향을 줘서 불안할 때, 이럴 때 내 주식을 주가 하락을 좀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숏 ETF를 함께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헤지라고 그러고요. 이 헤지 목적으로는 숏 ETF가 아주 적절합니다. 조금 더 규모가 큰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선물 옵션도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요, 지수 흐름에 직접 투자하는 것입니다. 전체 흐름은 지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현물 주식만 가지고는 시장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수 흐름을 직접 투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숏 ETF나 리스크 수준은요, 그 용도에 따라서 그리고 투자하는 그 대상에 따라서 초중급 정도로 이제 볼 수 있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하이리스크의 이제 상품은 선물 옵션이 있겠죠. 많이들 들어보셨죠? 선물 옵션은 변동성이 굉장히 더 강하고요, 레버리지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상급 리스크 수준이라고 보고, 지수 ETF는 초중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수가 하락할 때 상승하는 숏 ETF 1배수짜리는 PSQ가 있고요, 2배수짜리는 QID, 3배수짜리는 SQQQ가 있겠습니다. 얘네들은 나스닥 100 지수를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주로 SQQQ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많이 핸들링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SQQQ뿐만 아니라 QID도 괜찮고요, PSQ도 용도에 따라서 쓸만합니다. 상승 ETF는 롱 ETF라고도 하고요. 상승 ETF는 1배수는 QQQ가 있고요, 2배수는 QLD, 3배수는 TQQQ가 가장 많이 투자 대상이 됩니다. 이 또한 나스닥 100 지수가 이제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지수 ETF 매매 방법은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헤지 목적일 때는 현물과 내가 테슬라 주식을 1만큼 가지고 있을 때 숏 ETF도 1만큼 가지고 있는 1대1 비중이 가장 노멀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비중에 따라서는 숏 ETF 배수가 1배수가 아니라 2배수 내지 3배수를 사용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3배수를 내가 헤지 목적으로 쓰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 비율이 좀 더 낮아질 수 있겠죠. 현물일 때 2배수 또는 3배수의 숏 ETF로 헤지를 할 때는 이거를 0.5 정도, 한 절반 정도 비중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활용하기 따름이고요. 본인이 쓸 때 그거를 잘 적절히 혼합하셔가지고 비율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노멀한 거는 현물 대 숏 ETF 1배수짜리 1대1로 가져가는 게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는 트레이딩 방법이 있습니다. 트레이딩은요, 이거부터 명심하십시오. 욕심부터 버리십시오. 2번, 3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순간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강세론자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요, 약세론자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 많은 돼지는 잡아먹힌다는 시장에서의 속설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당해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수 ETF 매매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수 흐름부터 철저한 분석과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수 흐름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 이게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한 일봉 차트이고요, 여기는 월봉 차트이고요, 얘는 주봉 차트, 그리고 30분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흐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하게 그 추세를,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운 다음에 행동을 해야지만 이 지수 추종 ETF로 투자할 때 실패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항상 나를 흔드는 것은 나 자신이고 나의 욕심입니다. 이거는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얻은 팁이기 때문에요,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나를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명심하시길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추세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추세를 보면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떠냐면 그냥 쭉 내려왔죠. 제대로 된 반등다운 반등은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나 21선을 보실 때 21선 흐름이 어떻습니까? 그대로 다이렉트로 쭉 내려왔죠. 보시면 이렇게 쭉 내려왔죠. 다이렉트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흐름은 그냥 심플하게 심플 크로스로 내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에 이어지는 흐름은 반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월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1개월, 2개월, 3개월 연속으로 하락했죠. 이렇게 연속으로 3개월 하락하면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반등이 있습니다. 보기 좋은 예가 앞서 얘가 여기 하나 있네요. 하나, 둘, 셋. 연속 3개월 연속 하락 음봉을 보인 뒤에 4개월째는 양봉으로 뜨죠. 하나, 두 개, 세 개 때 얘도 시작은 마이너스로 시작했었는데 다시 플러스로 양봉 반등을 줬죠. 얘도 마찬가지 하나, 둘, 세 번째는 반등을 주죠. 마찬가지 하나, 둘, 세 개 했으니까 이번 달에 뜰지 다음 달에 뜰지는 봐야 합니다. 하지만 양봉이 나오면 그때는 SQQQ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애야 되겠죠. 밑에 이평선 지나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요, 월봉의 24개월선, 월봉의 24개월선이 지금 상승 추세 구간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에서도 직전 저점을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분봉에서 보실게요. 일봉에서 잘 안 보이는 것을 확대해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일봉에서 직전 저점까지 와 있는데 정말인지 이것을 분봉으로 한번 확대해서 보면 정말 그렇죠. 어제 시장이 하락하면서 직전 저점 13,065포인트, 심리선은 13,0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3,065포인트가 직전 저점입니다. 그리고 심리선은 13,000이라는 11,000단위로 딱 끊어진 심리선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나스닥 100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의미 있는 반등이 가능한 구간에 와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심하실 거는, 지금 SQQQ를 신규로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들은 지금 아직 하지 마시고 대기하세요. 반등을 주면 바로 물립니다. 오늘 반등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선물이 지금 1% 오르고 있고요. S&P 500 선물이 약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나스닥 S&P 다 상승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SQQQ를 들어가고자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면은 좀 더 기다리세요.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SQQQ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익 실현을 하십시오. 이익 실현하기 딱 좋습니다. 지금 직전 저점까지 와 있고요. 그러면 언제 반등을 줄지, 오늘 당장 반등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익 실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 위에 가가지고 반등 줬다가 다시 또 꺾으시려고 할 때 그때 다시 재매수 해도 됩니다. 그렇다면요, 결론은 숏 ETF는 대기하십시오. 오늘부터 반등을 줄 수도 있고 지금 다음 주에 FOMC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시장은 좀 기다려보고 가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지금은 대기입니다. 대기. 지금 당장 롱 ETF를 투자하면 어떻겠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드릴게요. 이번 달에는 음봉입니다. 그렇다면 월 말에 사세요. 지금이 직전 저점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한번 사볼만 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not bad지만 조금만 사세요. 그리고 더 떨어지면 또 조금만 사세요. 그렇게 더 떨어지면 조금만 더 사세요. 만약에 1만큼 산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 1, 그 다음 달에 1 이렇게 계속 분할해서 월 단위로 투자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바닥을 찍고 턴하겠죠. 그러면 롱 ETF는 이때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 몰빵을 친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는 대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미리 조금 선취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할해서 월 말에 분할해서 조금씩 사모아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3배수짜리는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파생 상품이 같이 혼합돼서 운영되는 ETF이기 때문에 3배수짜리는 레버리지가 너무 커요. 그래서 모아가기보다는 얘는 추세적으로 상승 턴할 때 그때 들어가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빠질 때마다 월 말에 조금씩 모아가는 거는 1배수짜리 ETF만 모아가시는 거. 예를 들면 QQQ와 같은 것이 되겠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승 턴으로 갔을 때는 TQQQ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죠. 얘는 대기고요. 지금 모아가겠다면 QQQ가 맞고요. 그리고 숏 ETF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지금 이익 실현하시고요. 그럼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욕심 부리지도 마시고요. 적절한 수익이 나면 챙길 줄도 알아야 됩니다. 너무 길게 가다가는 수익 난 거 다 뺏길 수도 있고요. 손실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요. 예, 오늘 기초편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